용구쌤, 띄어쓰기 해보자. 쌤이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은 아주 더 꼼꼼하게 진짜 뭐 변수 이런 것들 전부 다 없애버리도록 할 테니까, 하지만 조금 빡셀 수 있어. 한번 배울 때 정확하게 잘 배워놔. 가볼게. 일단 조사일 때는 붙여 써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조사일 때 붙여 쓰는 개념이거든? 그러면 이거 앞에는 뭐가 오겠냐? 체언이 오겠지. 그 다음 조사가 오겠지. 붙여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미라서 붙여 쓴다라고 하면 틀려. 따라서 밑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미들이 아닌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돼. 이 예시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 하나밖에 없거든? 꽃밖에, 이거밖에 없어. 그럼 여백에 좀 적어볼게. 밖에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 이것처럼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가요. 띄어 쓰는 경우도 있고 붙여 쓰는 경우도 있어. 붙여 쓴다라고 하는 것은 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only일 때는 붙여 쓰거든. 그러니까 너밖에 없다 이런 거. 근데 띄어 쓰는 경우일 때는 있잖아, outside야. outside일 때는 띄어 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상 띄우고 예상이라고 하는 테두리 바뀐 거지. 예상 밖의 결과 이렇게. 또는 기대 밖의 결과 이런 거 있지. 기대 밖, 그 기대라는 테두리 바뀐 거라고. 이때는 띄어 쓴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 이것에 대한 다양한 예시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내가 다시 볼게.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시험이 나올 만한 게 딱딱 있다고. 볼까? 여기에서 에서처럼 붙여라. 에서만이라도 전부 다 붙였어야 돼. 이거 체크 잘 하시고 별표 전화 형광펜으로 찍. 뭐뭐서부터입니다. 뭐뭐서부터입니다. 이거 전부 다 붙여 쓴다. 나머지 필요 없고 는커녕 별표. 는커녕은 무조건 붙여 써야 돼. 무조건 붙여 써야 돼. 얘랑 하나의 단어야. 알겠지? 조사다, 조사.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시험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험 나오는 게 있어. 잘 봐라. 만큼대로 뿐이지. 이걸 묶어버려. 묶었니? 옆에 적는다. 자, 만큼대로 뿐 같은 경우인데, 만큼대로 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 얘는 경우의 수가 띄어 쓰는 경우도 있고 붙여 쓰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띄어 쓰는 경우도 있고 붙여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럼 띄어 쓰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 의존 명사일 때 띄어 쓴다고. 그러면 앞에는 수식을 하는 놈이 오겠지. 그래서 이 앞에는 는느르가 올 거야. 그 다음에 띄어 쓰고 의존 명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는 명사기 때문에, 의존 명사는 명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오겠냐? 조사도 또 올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걸 먹을 수식을 한다. 뭐? 만큼. 근데 얘는 명사잖아. 그 뒤에 먹을 만큼만 먹어라 이렇게 된다고. 띄어 쓴다고. 다 돼. 내가 먹을 뿐 이런 거 뭐 등등 되겠지? 네. 근데 이 붙여 쓰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은 조사일 때 붙여 쓰는 거야. 그럼 이 앞에는 체언이 뭔가 오겠지. 체언이 오겠지. 붙여 쓰는다. 그러면 너뿐이다, 너만큼, 너대로 등등 되겠지? 넘어간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 의존 명사냐 조사냐, 이때는 띄어 쓰고 이때는 붙여 쓴다. 넘어가자. 그래서 체험 플러스 조사. 됐지? 너만을, 너밖에. 너밖에라고 하는 건데, 요거 만이라고 하는 거 있지. 요것도 좀 보자. 옆에 적는다. 나 지울게. 바이. 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얘 같은 경우도 두 가지야. 띄어 쓰는 경우가 있고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 붙여 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때는 조사일 때는 당연히 붙여 쓰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띄어 쓰는 경우도 있거든. 그때는 의존 명사일 때, 그때는 띄어 쓴다. 그러면 의존 명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는 있지, 시간 개념일 때는 띄어 쓴다. 예를 들어서 1시간 그 다음 만에 띄어 쓴다. 오케이? 이때는 너만을 사랑해. 이때는 only일 때는 붙여 쓰거든. 그럼 너만 이런 거.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만 같은 경우는 나올 만한 거 이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밖에. 잠깐만 잘 봐. 쌤 교재를 잘 한번 보면 밖에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잖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밖에가 어디까지냐면 파란색은 필요 없어. 넘어가도 되고 여기 정도까지 묶는다. 묶어서 옆에 적는다. 밖에라고 하는 거 내가 아까 전에 설명하긴 했는데 밖에 띄어 쓰는 경우, 붙여 쓰는 경우. 붙여 쓴다라고 하는 것은 너밖에 없다. only일 때는 붙여 쓴다. 예시가 많은 거지. 공부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 예시가 많은 거야. 띄어 쓰는 경우에는 outside. 즉 어떤 테두리 바뀐 거야. 그때는 띄어 쓴다. 따라서 여기 있는 거 볼까? 여기 있는 것은 그러면 붙여 쓰는 게 중요하겠니? 띄어 쓰는 게 중요하겠니? 띄어 쓰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둘 중에 중요한 거는 있잖아. 이 띄어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거는 체험 플러스 조사 개념이 적용할 수가 없어. 체험 플러스 조사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의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볼게. 여기 있는 거 보면 위에 있는 것은 그냥 네가 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보면 요거 있지. 요거를 좀 별표를 좀 쳐놓는 게 중요해. 예상이라고 하는 것 바뀐 거지. 근데 그 체험 플러스 조사라고 하면 틀린다고. 이 접근 불가능하다고. 의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나 밖에도 많은 사람이 왔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테두리 밖에도 많은 사람 온 거지. 기대라고 하는 테두리 바뀐 거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창박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창박 나왔어. 무조건 그거 하나의 단어거든. 그거는 그냥 몰라도 돼. 그런 것까지 시험 내고 그러지는 않아. 자, 그러면 있잖아. 밑에 있는 건데 밑에 있는 것은 어디까지 하냐면 어디까지? 요 눈같이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있지. 어디까지 쭉 가면 여기까지. 그냥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공부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 내가 정리해줄게. 봐라. 같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이게 공부해야 되는 거다. vs 같은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이 같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 그러면 앞에 무조건 띄었어. 그러니까 무조건 띄어 쓴다라고 생각을 해. 같이라는 것이 있잖아. 붙여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요령이야. 아닌 것도 있는데 엄청 많은 이런 디테일한 예외까지 공부하기는 좀 부족하거든. 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원칙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있잖아. 조사일 때 있거든. 근데 이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얘는 형용사야. 형용사 같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다의 활용형이라고. 어간어미 나오면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 품사 자체가 형용사잖아. 앞에는 띄어쓰겠지. 품사가 다를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부터 예를 들어줄까? 너같이 예쁜 여자는 처음이야. 너같이. 이 조사인 거야. 체험 플러스 조사. 근데 너 같은은 띄어써야 돼.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이때는 띄어쓴다라는 거야. 왜? 체험 플러스 조사가 아니잖아. 형용사잖아. 품사가 다르거든. 조사는 붙여쓰고. 되겠어? 그래서 요거 있지? 요거 요렇게 묶으시면 돼. 근데 같이라고 하는 게 부사일 때도 있거든. 근데 부사일 때는 무조건 띄어쓰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내요. 시험에 안 낸다고. 따라서 시험에 내면 같이 하다 이럴 필요 없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요거 있죠. 요렇게 요게 바로 뭐라고? 요거라고. 위에 있는 게 뭐라고? 요거라고. 그렇게 예시로 공부하시면 돼. 오케이? 요것만 신경 쓰면 된다. 다른 것들은 패스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돼. 다음 페이지 가면 는커녕 있지. 는커녕은 무조건 뭐? 붙여 쓴다. 얘는 무조건 붙여 쓴다. 100%. 나머지는 패스.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럼 여기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푸시면 돼요. 좀 이따가 풀면 돼. 하나만 예를 들어. 하나만. 예. 여기서 있잖아. 때문이라고 하는 거 있지. 때문은 무조건 띄어 쓴다. 왜? 얘는 100% 의존 명사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앞에 띄어 쓴다.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성 때문, 너 때문 이렇게 무조건 띄어 쓴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잖아. 만 같은 경우. 만은 뭐야? 띄어쓰는 거 맞겠지? 맞지? 시간 개념이니까 1시간 만에 도착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띄어쓰는 거다. 되겠니? 그다음에 그 간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 뒤에 나와. 뒤에 나오니까 뒤에 내가 설명을 해줄게. 요거 이 일망정 있지? 요거는 있잖아. 그냥 내가 미리 바로 설명해 줄게. 리을 망정이라고 하는 어미다. 그래서 그냥 하나 무조건 붙여 쓴다. 붙여 쓴다. 알겠어? 오케이, 넘어가자. 요거도 한번 보자. 요것도 내가 미리 설명해 줄게. 요 같은 경우 이제 출발한 지 이거 보이지? 요 지거든. 요 옆에다 좀 적어 놔봐.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필기를 해가면서 내가 해줄 테니까 하나하나 달달 외운다라기보다도 학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적어줄게. 그래야 너희들이 좀 수월할 거니까. 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이게 의존 명사일 때가 있어. 두 번째, 어미일 때가 있어. 의존 명사 같은 경우는 시간 개념일 때는 또는 기간 개념일 때는 띄었어. 이때는 어미일 때는 당연히 붙여 써야 되겠지. 근데 이 개념이 아닐 때거든. 이 개념이 아닐 때 보통 의문이나 추측일 때가 있어. 이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 최소한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예를 들어보자. 네가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이렇게 되겠지. 이 기간이나 동안이지. 또는 떠난 지 3일 만에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때는 의문이나 추측인 거지. 그때는 뭔데? 이때는 어간 어미로 나누는 거야. 하라는 어간이야. 뒤에 리을지라는 어미인 거야. 따라서 이거는 리을지라고 하는 어미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붙여 써야 되는 거 맞지? 이때는 뭐 의미적인 부분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 만 같은 경우는 띄어 써야 되는 거야. 괜찮아? 만은 아까 전에 내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의존명사 개념 나오거든.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띄어 써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또 시험 문제 좀 알 만한 걸 내가 알려줄게. 시험에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만큼 체크하시고 봐. 별표 옆에 적는다. 이것만 기억해. 봐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 이것처럼 띄어 쓰는 경우가 있고 붙여 쓰는 경우가 있거든. 띄어 쓰는 경우는 당연히 의존 명사야. 붙여 쓰는 경우는 어미일 때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 의존 명사기 때문에 당연히 수식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지. 띄어 써야 되겠지. 그리고 뒤에는 조사가 올 수 있어. 체언이기 때문에. 근데 어미로 쓸 때는 조사가 올 수가 없어. 조사 유무에 따라서 접근하셔도 상관이 없어. 이걸 예를 들어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뜻한 바르르 이렇게 띄어쓰지. 의존 명사라서. 근데 어미일 때 한번 볼래? 내가 검토한 바. 그 서류를 내가 검토한 바.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등등. 이때는 무조건 붙여 써야 돼. 끊고 이 뒤에 조사가 못 와. 내가 검토한 바. 근거. 내가 검토한 바. 내가 검토를 했는데 근데 당신의 서류에 미미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미야. 어미. 그럼 검토하까지가 어간이겠지. 검토하까지가 어간이고 니은바는 뭔데? 어미라고. 따라서 붙여 쓴다라고 하는 것인데 얘는 니은바라고 하는 어미 개념이 있는 거야. 얘는 그냥 바라고 하는 띄어 쓰는 거고. 이때는 붙여 쓰면 안 돼. 뭔지 알겠니? 뜻한 바를 이루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냐?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해 줘야 돼. 요 뒤에 조사가 못 온다. 밑에 다를 바가 있냐?
조사 왔지? 의존명사 반응. 그 다음에 여기 지라고 하는 거 보이니? 묶는다. 지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 내가 설명을 했나 안 했는지 모르겠다. 지라고 하는 거. 했다. 했다. 시간이나 기간 맞지? 의문이나 추측, 그치? 띄어쓰고 붙여쓰고. 아는 바 넘어가고 필요 없고 전부 다 의존명사다. 의존명사. 그 밑에 보면 만큼대로 뿐이라고 하는 게 요 묶어버려요. 대로 만큼 뿐 요렇게 묶어버리시면 되겠네. 그럼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 넘어가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띄어쓴다. 의존명사다. 그래서 너 때문이야? 절대 안 돼. 너 띄우고 때문이야. 그 다음 따름은 필요 없고 그 다음 있잖아. 그 다음 잘 봐. 듯이라고 하는 거 보이니? 듯이. 별표 쳐놓고 쌤 본다.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옆에 적어줄게. 듯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두 가지로 또 나눠져. 의존명사일 때가 있고 그럼 당연히 띄어 써야 되지. 이때는 어미일 때가 있어. 그때는 붙여 써야 되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의존명사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는 듯이 할 듯이 이렇게 된다. 그때는 뭔데? 어미 수식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뒤에는 의존명사인 거야. 그러니까 띄어 써야 되지. 됐지? 근데 이 듯이가 어미일 때가 있다고. 그럼 생각해 봐봐. 어미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붙여 써야 될 것이고 앞에는 어간이 올겠지. 그대로 가볼까? 알듯이. 이건 뭐? 하듯이. 이때는 뭔데? 어간어미 붙여 써야 돼. 이렇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걸 가지고 시험에 좀 잘 내는 게 이런 거야. 파도가 일 듯이가 맞을까? 일 듯이가 맞을까? 인 거야. 여기서는 무조건 붙여 써야 되거든. 왜? 이게 맞아. 왜 그러냐면 파도가 일다거든. 기본형 자체가 일다야. 일다, 일고, 일다가 일듯이 이렇게 붙여 써야 돼. 어간 어미 개념이야. 어간 자체가 일다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리을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 리을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간 어미 개념인 거지. 잘 보시고 넘어간다. 그래서 떠나야 할 뜻이 떠나야 할 뜻이 전부 다 수식하는 가능하지.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묶는다. 옆에 이렇게 적는다.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야. 띄어 쓴다.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1000원, 100원 이런 거 전부 다 띄어 쓴다. 인데 그럼 봐. 100원인 거지. 이렇게 띄어 써야 되는 거 맞지? 근데 만약에 얘가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져 있잖아. 그러면 100원 이렇게 띄어 쓰는 게 맞아. 근데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져 있으면 붙여 쓰는 것도 괜찮아. 둘 다 돼. 한글로 적혀져 있으면 띄어 써야 돼.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져 있다. 띄어 쓰는 것이 원칙. 그렇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뒤에 나온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됐잖아. 그랬을 때 한 번 요거 두 개. 이것도 뒤에 나오기랑 하거든. 자, 그럼 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vs 한 띄우고 번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붙여 쓰는 건데 이게 하나의 단어가 돼버린 거야. 이때는 try 개념이야. try. 뭔가 시도하다. 시도하는 거. 또는 한번 시험 삼아 해보다. 그때는 try 개념. 아니면 뭔가 감정이 뭔가 좀 들어가 있는 뭔가 있는. 그러니까 이걸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 예시를 한번 좀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와, 야 우리 밥 한 번 먹자. 야 우리 집에 놀러 한번 오세요. 한번 시도해보는 느낌이 난단 말이야. 아니면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야 너 춤 한 번 잘 춘다. 춤 한 번 잘 추네? 그런 감정이 뭔가 들어가 있지. 오 이런 거.
그때는 전부 다 붙여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건 진짜 한 번이거든. 진짜 한 번이란 말이야. 그럼 이것에 대한 거는 진짜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짜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개념이지. 띄어 쓴다. 이것에 대한 예시는 이걸 좀 예시로 본다기보다도 네가 차라리 검색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한 번이라고 검색을 해서 밑에 있는 예시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아. 그랬을 때 나도 예시를 검색해 보니까 뭔가 시도하는 거, 뭔가 해보는 거 트라이 개념, 아니면 감정, 와 춤 한 번 잘 추네, 진짜 뭐 한 번 잘하네, 이런 거. 그렇게 내가 강의를 하거든. 근데 나는 예시를 많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있는 거지. 너는 그게 없잖아. 그냥 한번 예시로 눈으로 좀 바르라고 검색해서. 알겠니?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다음 밑에 가봐. 밑에 보면 요 단어 있지. 1번, 2번, 3번. 이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쓰는 것만 돼. 띄었으면 작살나. 보잘것없다, 안절부절 못하다, 본체만체하다 라는 거는 무조건 붙여서 한 단어로 올라가져 있어. 품사통용? 필요 없다. 내가 다 알려줄게. 간영우가 내가 알려줄게. 오케이? 간영우 아니야. 간영우 공부하기 쉽다고. 뭔데? 어디냐면 여기 대로 자봐. 만큼대로 뿐이지. 할 수 있겠지. 응? 개념은 똑같은 거야. 예시가 많은 거야. 뿐 다 똑같은 거야. 오케이? 뿐 들었을 뿐, 있을 뿐, 할 뿐, 안 왔다 뿐, 보냈다 뿐. 띄어 쓰는 거지. 근데 잘할 뿐더러 체크하자. 이건 뭐냐면 리을 뿐더러라고 하는 어미가 있어. 이게 하나의 어미야. 그러니까 앞에는 어간이고 무조건 붙였어야 돼. 리을 뿐더러라고 이 형태는 무조건 어미다. 어미. 붙였어야 돼. 다른 거 돼 있고. 그 다음 쌤 봐. 본듯 말듯. 듣. 이것도 듣 아까 했지. 듣하고 이 듣이 똑같거든. 그랬을 때 본듯 만듯 의조명사라서 띄어 쓴다. 근데 이거는 가듯이지. 가다일 거 아니야. 뒤에는 어미겠지. 이빨 이듯이 체험 플러스 이다라는 조사거든. 근데 조사는 이다라는 조사는 활용을 하지. 그래서 어미가 결합이 가능하지. 이거 어미라서 붙여 쓰는 거야. 끝났지? 그 다음에 요거 묶어. 지와 관련되는 거거든. 지 관련되는 거 아까 설명드렸잖아. 그거 보면 돼. 만 같은 경우는 뭔데? 내가 또 아까 설명했지. 그지? 시간적인 개념 같은 경우는 띄어 써야 된다. only일 때는 붙여 쓴다. 끝.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대인데 대 이렇게 나오잖아. 대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디? 여기까지야. 옆에 이걸 공부하면 대거든. 대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의존 명사일 때 가 있고 뒤에 어미일 때가 있어. 근데 의존 명사일 때는 이건 것으로 치환이 가능해. 오케이? 것으로 치환이 가능해. 이거는 약간 진행적인 의미 말고도 더 있는 데 있잖아. 것으로 치환이 불가능하다. 이건 것으로 치환이 불가능해. 이 것으로 될 수가 없어. 보통 것이라고 하는 게 의존 명사의 대표격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이 가능해. 한번 봐봐. 이것도 잘 봐. 별표다. 빨리 가는 것에는 되지. 기차가 제일 좋은 거야. 이것도 별표야. 잘 나온다. 그 책을 다 읽는 데에 3일이 걸린 거야. 읽는 것에 3일이 걸린 거지. 의존 명사야. 사람을 돕는 데에, 돕는 것에는 애나 어른이나 어디 있냐 이거지. 의존 명사야. 밑에 있는 거 예시를 잘 나오는 것들을 내가 모아둔 거야. 의지할 것이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치? 근데 그럼 좋아.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제 어미일 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붙여 쓰는 경우. 그치? 학교에 가는데 비가 왔대. 뭐뭐 는데. 어미야. 뭐 보고 있는데. 근데
노래는 잘 부르는데 춤은 잘 못 춰. 이거 겉으로 치환이 불가능하다고. 눈이 오는데 차를 몰고 나가도 될까? 눈이 오는 곳에 이렇게 아니잖아. 오케이? 됐다. 끝. 그러면 나올 만한 거 다 했던 거고. 여기 있는 거. 봐. 요거. 봐 가지고 내가 설명드렸지. 다 띄어 쓴다.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해라. 이런 것들. 그런데 붙여 쓰는 경우도 있거든. 그게 뭐냐면 요런 것들. 서류를 검토한 바 여기 끊어야 돼. 뒤에 조사가 없지? 정해진 바, 동창인 바, 너는 죄가 큰 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 내가 검토했어. 근데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가는 거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있잖아. 위에 있는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기 때문에 뒤에 조사들이 뭔가 올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의미적으로도 다르고 기능적으로도 다르고 품사적으로도 다르고 뒤에 조사도 못 오고 구분 가능해? 설명했다. 밑에 있는 건데 밑에 있는 것도 내가 한 번에 설명해 줄게. 봐라. 여기 있는 것은 어디다가 묶어버리냐면 여기 있는 거 요렇게 세 개 묶어버리면 될 것 같아.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봐. 옆에 적는다. 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 근데 얘는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는 의존 명사일 때가 있어. 아니면 어미일 때가 있어. 근데 이거는 쉬워. 왜 그러냐면 의존 명사 같은 경우는 얘는 뭐뭐인 것을의 준말이야. 이때는 추측인 거야. 추측. 예를 한번 좀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 먹을 것을 이걸 줄여버리면 뭐가 되겠니? 줄여버리면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당연히 띄어써야지. 근데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걸 이라고 하는 것은 뭔데? 리을 걸인 거야. 오케이? 구분을 할 수 있겠지, 그지? 그 정도네. 따라서 이걸 띄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치환해 보면 돼. 거슬로. 밑에 있는 거는 다 했던 거다. 다 했던 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근데 요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어.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거 시험에 좀 나올 만한 것들은 밖이거든.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는 거잖아. 패스해도 돼. 한번 좀 복습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내가 딱딱딱 찝어줄게. 잘 봐. 여기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거 있지. 요거 체크하시라고. 그 다음에 땡땡 적 요거. 그리고 내가 옆에 좀 적을게. 봐라. 이거 같은 경우는 X, 쉼표 Y, 쉼표 Z, 그 다음 띄우고 등등 또는 등 또는 들 이렇게 된다. 그때는 의존 명사야. 그러니까 열거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띄어쓰고 이런 것들이야. 그랬을 때 이 들인 거야. 괜찮아. 열거일 때는 띄어쓰고 등등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잘 봐야 돼. 이거 중요하니까 잘 봐. 땡땡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명사일 때가 있다. 두 번째는 관형사일 때가 있어. 관형사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뒤에 체언을 수식하는 녀석이겠지. 그 다음 부사일 때가 있어.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용언을 수식하겠지. 다시 관형사이기 때문에 뒤에 체언을 수식할 거고 부사는 용언을 수식할 거야. 이해돼? 자 그럼 봐. 명사일 때는 얘 뒤에 조사가 올 수 있는 거야. 얘가 조사가 올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땡땡적이잖아. 그 다음 인 이런 식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적극적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얘가 조사거든. 그럴 땐 이렇게 명사라고 쓰이는 거야.
괜찮냐? 근데 관형사일 때 같은 경우는 적극적 띄우고 그다음 뭐 성격 이렇게 된다고. 부사일 때는 뭔데? 용언을 수식하는 거잖아. 비교적 뭐 빠르다 이렇게 된다고. 이때는 띄어 써야 되지. 당연히 이때 띄어 써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요거는 붙여 쓸 수 있고 이렇게 되지. 비교적 뭐 하다 이렇게. 그거 얘기만 하면 돼. 땡땡 저기 다음에 그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거는 필요 없고 밑에 있는 거 필요 없고 밑에 있는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돼. 굳이 안 하셔도 돼. 너희 수준은 아니야. 공무원 수준이야. 공무원 문법에서는 이거 해야 돼. 근데 고등학교 문법 수준에는 굳이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넘어가도 돼. 패스해. 알겠지? 패스한다. 넘어갈게. 그 다음 이것도 패스하셔도 돼. 전부 다 패스해도 돼. 차라리 규정을 좀 보는 게 나아. 이제 규정 보기가 좀 더 수월할 거야. 봐라. 잘 봐. 단위 의존명사야.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야. 그러니까 전부 다 띄어 쓰는 거 맞겠지. 넘어간다? 넘어가. 시험에 낼 만한 거 없어. 그 다음 뒤에 있는 건데 볼게. 잘 봐. 시각, 뭐 어떤 시간, 층수, 6층, 7층, 8층,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순서, 어떤 순서가 있겠지? 그걸 나타내는 경우나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쓰는 경우에는 끊고 아라비아 숫자라는 1, 2, 3, 4 등등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럴 때는 붙여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인 거야. 근데 붙여 써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써라는 얘기지. 괜찮냐? 그러면 봐. 여기를 일단은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10년 이게 원칙인 거야. 근데 아라비아 숫자이기 때문에 10년 이것도 괜찮다 그 말이라고. 돼요?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볼래? 일단 있잖아. 순서일 때를 나타내는 거거든. 지금 자사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네가 자사고잖아.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학교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버린단 말이지. 뭘 가지고 내겠냐 그러면 일단 원칙을 가지고 내겠니? 허용을 가지고 내겠니? 허용을 가지고 내버린다고. 붙여 써도 되는데 무조건 띄어 써야 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잖아. 그렇잖아. 네 학교 수준에 맞추는 게 좋아.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있잖아. 원래 같으면 이게 시라고 하는 게 의존 명사일 거거든. 맞지? 의존 명사 맞잖아. 이 분이라고 하는 거, 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존 명사란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띄어 쓰는 게 원칙인 거지. 괜찮아? 그러면 일단은 잘 봐. 얘가 만약에 2시야. 그러면 2시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2시 해도 되고 2시가 둘 다 상관이 없어.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잘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글로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이거. 그럴 때는 무조건 띄어 쓰는 게 원칙일 거 아니겠니? 근데 이때는 뭔데? 시간을 나타내지. 시간을 나타내는 뭐 붙여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3장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봐. 이거 같은 경우는 순서를 나타낸다고. 이해돼? 그럴 때 이 장이라고 하는 건 뭔데? 의존 명사일 거 아니야. 그럼 띄어 쓰는 게 일단 원칙일 거 아니겠냐. 근데 이때는 붙여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 그런데 조심해야 되겠다. 잘 봐.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있지. 얘는 접두사야. 접두사기 때문에 무조건 붙여 써야 돼. 100% 붙여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볼게. 제3장 괜찮지? 근데 얘는 제3장도 괜찮다. 그럼 숫자로 바꿔볼게. 제3장 괜찮지? 제3장 괜찮지? 근데 제3장 절대 될 수가 없어. 왜? 얘는 무조건 붙여 써야 되거든. 얘를 띄운다? 절대 안 돼. 오케이? 이건 마찬가지. 제1 띄우고 과는 괜찮아. 근데 제1과 붙여 써도 된다. 상관없다. 하지만 쟤는 절대로 띄우면 안 된다. 6층도 마찬가지. 네 층수 있잖아. 층수. 6층 괜찮아. 이 6층 붙여도 돼.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네가 자사고야. 특수 목적고야. 그러면 이런 것들 디테일한 것을 평가할 거야. 기본적인 것은 안 낼 거야. 예를 들면 만큼대로 분 이런 거 안 내. 왜? 변별이 안 되거든. 공부 잘하잖아. 변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별될 수 있을 정도의 꼼꼼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셔야 돼. 봐.
6층 괜찮지? 그러면 6층 괜찮다. 6층 괜찮다. 6층 괜찮다. 다 된다. 이런 거 다 되는 거야. 밑에 있는 것도 학년 다 되는 거야. 이해되지? 넘어간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건데 봐라. 10여 년이라고 하는 건데 쌤 보세요. 요거 한번 가볼게. 뭐야? 10여 그다음 년 간. 이게 맞아. 너는 어느 정도 집중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얘기를 해줄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한번 고민 한번 해봐봐. 봐. 여라고 하는 건 있지. 여라고 하는 것은 전미사야. 그렇게 본다면 붙여 쓰는 거 맞겠지. 겠지? 무조건 붙여 써야 돼. 년이라고 하는 건 뭔데? 의존명사지. 그제? 띄어 쓴다. 간이라고 하는 건 뭔데? 야, 간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조금만 알고 있으면 좋아.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이라고 하는 그 사이간자야. 이때는 의존명사야. 서울과 부산 간에 고속도로가 연결되었다. 이때는 이렇게 띄어 쓰는 거거든. 근데 간이라고 하는 게 붙여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와 뭐 사이에 있는 간은 무조건 띄어 쓰는 거야. 붙여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부부간 뭐 이런 게 있기는 있어. 근데 그 정도까지 공부 안 하셔도 돼. 있기는 다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간이 나왔다. 뭐와 뭐 사이 띄우고 간이야. 괜찮아?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간이라고 하는 게 뭐 사이는 아닐 거 아니겠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라고 하는 건 전미사야. 전미사기 때문에 무조건 붙여 쓰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얘 같은 경우가 이것처럼 뭐랄까 요것도 이해가 돼? 10 숫자잖아. 숫자 여 띄우고 연간 거의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이거 만약에 숫자 같은 경우 한번 보자. 숫자는 1년 만에 요거 정도는 좀 알고 있어라. 뭐냐면 봐. 1 띄우고 년 그 다음 만에. 괜찮아? 근데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띄어 써야 되는 건 맞겠지. 왜? 의존명사니까. only의 의미는 아니잖아.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숫자잖아. 띄어 쓰는 게 원칙이야. 근데 숫자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도 돼. 1년 띄우고 만에 이렇게 된다고. 그럼 뭐가 나오면 틀리겠냐? 1년 만에 이러 나오면 맞아. 절대 안 되지. 이게 only 의미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의존명사 그 다음에 띄우고 의존명사 그 다음에 이거는 숫자기 때문에 붙여 써도 되고 띄워 써도 된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괜찮죠? 넘어간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0 띄우고 년이고 3 띄우고 년인 거야. 그지? 근데 얘는 붙여 써도 되고 띄워 써도 되는 이유는 숫자기 때문에 그래. 아라비아 숫자기 때문에 띄워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요거 3년 만이다. 요거 체크 잘 하시고 이해될 거야.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쓰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제라고 하는 거야. 쟤는 무조건 붙여 써야 돼. 뒤에 있는 놈하고. 왜? 접두사니까.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 넘어가자. 이것도 그냥 패스하셔도 돼. 그 다음에 45왕 이거는 졸라 쉬워. 왜? 봐라. 열거되지. 열거되는 것은 무조건 띄어 써야 돼. 이것도 천군 대 백군 띄어 쓴다. 열거되고 있지? 띄어 쓴다. 열거되고 있지? 띄어 쓴다. 열거되고 있지? 띄어 쓴다. 됐지? 그 다음에 이것 내지 땡땡 겸 이거 전부 다 띄어 쓴다. 요거는 좀 수월할 거야. 요거는. 넘어갈게. 그 다음에 46항. 46항인데 이것도 잘 봐. 봐. 단음절로 된 단어가 그러면 단음절로 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절 이런 거지. X라고 하는 음절, Y라고 하는 음절, G라고 하는 음절인데 얘가 이름절인 거야. 그게 또 Z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얘도 이름절인 거야. 그러니까 이름절로 된 단어들이 연이어 나타날 적에 연달아 나타날 적에 붙여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원래는 다 띄어 쓰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걸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봐.
얘는 띄어쓰는 것이 일단은 다 원칙인데 단음절로 됐을 때 근데 얘들 둘이 붙여 써도 돼. 그러니까 x, y 이렇게 써도 되고 띄우고 g, z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란다. 근데 만약에 이걸 다 붙여버리면 끝장이야. 절대 안 돼. 근데 밑에 있는 거 볼까? 좀 더 큰 것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좀 더 큰 것 주세요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들끼리 묶어도 돼. 좀 더 큰 것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띄어서도 된다고. 이거는 각각 띄워도 되고. 이해할 수 있겠나? 그래서 각각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능하지? 공부하시고. 끝. 됐고 그 다음에 드디어 보조용어 나왔네. 왕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내가 아주 설명을 잘해주도록 할게. 한 방에 내가 이해될 수 있게끔. 잘 봐라. 보조용어 개념이잖아. 그치? 그럼 애들이 보조용어 개념이 뭔데? 라는 거야. 쌤 봐. 나 봐. 용언이라는 게 있다. 용언이라고 하는 거는 알지. 동사, 형용사. 그치? 근데 얘를 또 쪼갠다면 뭐 동사, 형용사 등등 이거야. 근데 또 다른 기준을 본다면 본용언이 있고 있잖아. 그 다음 본용언에 기대어 가지고 쓰이는 보조용언이 있는 거야. 얘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 동사, 형용사란 말이야. 그럼 무조건 본용언에 기대어서 쓴다. 예를 들어 볼게. 봐라. 예를 들어서 먹어버리다 이렇게 한번 가보자. 어차피 얘도 용언이고 얘도 용언이거든. 근데 무조건 맨 앞에 있느냐. 용언들이 연달아 일어날 때 본용언, 보조용언 개념 또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일 수도 있는 거야. 무조건 앞에는 본용언이거든. 얘는 본용언이잖아. 실질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은 뭔데? 뒤에 있는 녀석 얘가 보조용언 보조냐 본이냐인 거야. 그럼 얘는 진짜 버리는 건 아니잖아. 의미를 보충하고 있는 것이지. 뭐 어떤 의미? 완료. 먹어버렸어. 진짜 버리는 거 아니거든. 이제는 무슨 용언이라고? 따라서 뭐? 보조용언인 거야. 그러면 이 개념인데 붙여쓰기냐 띄어쓰냐라고 하는 관점이 이거잖아. 띄어쓰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붙여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잖아. 예를 들어서 삶아 먹었다. 삶아 먹었다. 의미를 한번 봐봐. 이거는 진짜 삶은 거고 진짜 먹은 거지. 본본인 거야. 그때는 무조건 띄어써야 돼. 여기까지 정리가 되냐? 그러니까 일단 이걸 좀 판단을 하시려면 용언이 연달아 나왔을 때 앞에는 무조건 본인데 그 본 뒤에 있는 이 녀석이 보조인지 본인지를 먼저 따질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팁을 줄게. 본 플러스 본일 때는 있잖아. 아서, 어서 다 결합이 가능하다. 삶아서 먹었다. 괜찮지? 또는 고서도 괜찮아. 이것들 중에 뭐 해도 돼. 오케이? 뭐 더 있겠지만 팁도 더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아서 어서 하고서 려고 려고 또는 려 이런 다양한 어미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근데 보조일 때는 그게 결합이 안 된다. 먹어서 버리다 안 되거든. 그럼 봐. 잘 봐. 하나만 더 해볼게. 꺼져 간다. 불이 꺼져 간다. 가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 근데 꺼져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본용어일 거 아니야. 뒤에는 가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진짜 고 개념이니? 가는 거니? 그거 개념은 아니라고. 이건 진행이라고. 진행. 그렇기 때문에 보조야. 보조. 꺼져서 간다? 이상하단 말이지. 이게는 보조라고. 보조용어이야. 그랬을 때 띄어쓰는 거 원칙 붙였어도 된다. 그 말이라고. 이해돼? 대답해. 이해돼? 대답 좀 하라고. 이해되지? 그러면 잘 보세요. 보조용언일 때 이제 개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보조용언일 때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본은 무조건 띄어서야 된다. 조심해라 이거. 알겠니? 뭐 보조 용언일 때를 일단 한번 보자고. 오케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보조 용언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밑에 잠깐만 간다. 그럼 본 플러스 보조 용언일 때를 상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원칙은 띄어 쓰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원칙은 띄어 쓰는 건데 원칙은 띄어 써도 되고 또는 붙여 써도 되는 거지. 붙여 써도 되는 거 맞지? 괜찮지? 붙여 써도 되는 경우를 좀 보자고. 첫 번째, 내가 얘를 x라고 둔다. 얘를 내가 y라고 둘게. 그러면 x가 본이고 y라고 하는 녀석이 보조다. 그랬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미가 아 또는 어일 때 그때는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는 거야. 즉 이것에 대한 간다. 여기 있는 거 한번 가보자. 먹어버리다 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했지만 먹어버리다야. 띄어 써도 되지? 붙여 써라. 먹어버리다. 둘 다 괜찮다고. 된다고. 그러면 본 플러스 보조인데 어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들어볼게. 봐봐. 예를 들어서 먹고 싶다. 가보자. 이때는 이게 본이거든. 이거 무조건 보조야. 싶다는 무조건 보조야. 무조건 보조 형용사야. 그때는 고로 지금 연결되잖아. 이때는 무조건 띄어 쓰는 것만 된다. 붙여 쓸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것만 맞고 먹고 싶다는 해버리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 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어일 때 기본적인 것은 좀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돼. 따라서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 도와드리다. 도와 이거는 아가 들어가 있거든. 돕다에다가 도와가 되는 거야. 드리다. 이게 진짜 드리는 건 아니거든. 그지? 띄어 써도 되고 이거 맞지? 연습해보는 거다. 도와드리다. 둘 다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말이지. 여기서 일단 좀 중요한 것은 별표는 뭐냐면 붙여 써도 되는 경우를 잘 봐놔야 돼. 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인 거잖아. 근데 붙여 써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 보면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들 때의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써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봐놔야 돼. 이게 첫 번째다. 됐지? 조심해야 되는 것, 고쉽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들어간다. 이 밑에다가 너희들은 쓰면 돼. 잘 봐. 두 번째인데 이때는 척체 만드법성량 법성량 척체 만드법성량 무슨 뭔데요? 척체 만드법성량 이거 뭐냐면 뭐뭐인 척하다. 잘 봐. 시험 잘 나오거든. 뭐뭐인 체하다. 척체 만드법성량 척체 만두로 유명한 성 만두법성량. 됐지? 뭐뭐인 만하다. 뭐뭐인 뜻하다. 뭐뭐인 법하다. 뭐뭐인 성쉽다. 뭐뭐인 양하다. 얘 덩어리가 있다고. 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 용언들이야. 용언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잘 봐라. 얘는 하나의 덩어리다. 한번 봐. 덩어리야. 덩어리라고 인식해. 그러면 얘는 앞에 붙을 수 있어. 또는 띄어 써도 돼. 띄어 써도 돼. 붙어서도 돼. 둘 다 가능해. 하지만 얘는 덩어리야. 그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얘를 그냥 y라고 둘게. 얘를 그냥 y라고 둘게. y다. 그럼 얘는 뭐냐면 봐. x 띄우고 y인 거야. 또는 x, y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그러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본다면 아는 띄우고 척하다 되지. 근데 얘는 하나의 덩어리다. 붙여도 된다. 아는 척하다 된다고. 이거 뭔가 쌤 어색한데요. 어색하니까 시험 내는 거야. 이거 붙여 써도 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뭐뭐인 듯하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할 듯하다 할 듯하다 괜찮다고. 붙여줘도 된다고. 할 듯하다 된다고. 다 된다고. 이해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얘는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를 띄우면 작살이 난다. 얘를 띄우면 작살이 난다. 괜찮아? 됐어? 이 하나의 덩어리가 띄어도 되고 앞에 붙여도 되는 거야. 이 덩어리 자체가 붙였다 뗐다 해도 괜찮다고. 그랬을 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온다고? 이거 나온다. 됐지? 근데 조심해야 돼. 봐, 이거 하나의 덩어리야. 붙여줘도 돼. x, y라고 가자고. 띄어써도 돼. x 띄우고 y라고 가자고. 괜찮지? 자, 그런데 얘들을 잘라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얘들을 잘라버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조사가 들어와야 돼. 조사가 들어가면 다 잘라야 돼. 따라서 별표 위에다 적을게. 나는 단 조사 있으면 무조건 띄워야 돼. 무조건 띄어 쓴다. 조사가 들어가면 다 잘라버린다. 그럼 봐, 이 사이에다가 조사 들어가 볼게. 이 사이에다가 조사가 들어가 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울게. 요거 잠깐만 봐. 그러면 이그젬플 뭐뭐인 먹는 척을 하다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다 띄워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되느냐? 봐, 이게 조사일 거 아니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돼버리면 의존 명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가 돼버려. 그럼 무조건 띄어야 되는 거 알겠지? 그럼 조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뒤에도 당연히 띄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다 띄워버린다고. 이거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것은 이거 하나의 덩어리로 쓰이는 용언이거든. 근데 여기 조사가 딱 들어가는 순간 척 의존 명사가 되고 뒤에 조사가 되고 이거는 뭐 동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다 띄었어야 돼버린 현상이 돼버리는 거지. 아셨지?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나오면 틀리냐면 먹는 척을 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틀린 거. 누가 봐도 틀린 거 알겠지? 그 다음 먹는 척을 하다 다 틀린다. 절대 안 된다 이러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잘 보세요. 요걸 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이때는 그러면 무조건 띄어 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냐면 봐, x 본용언이 있을 것이고 뒤에는 보조용언 개념 자체가 없다. 뒤에 띄우고 y 띄우고 z 이런 식으로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가자. 뭔지 알겠지? 다 띄어 써야 돼. 그럼 하나만 더 요즘 쉬울게. 3번 또 단 됐지? 단.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 단 본용언이 본 플러스 보조일 거 아니겠냐. 괜찮아? 근데 본 같은 경우가 있지. 얘가 합성 용언일 경우 용언이면 그때는 무조건 띄우고 보조야. 무조건 띄어서야 돼. 붙였으면 작살이 나. 그러면 합성 용언이 도대체 뭔데요? 앞에 있는 이 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말이지. 얘가 A 플러스 B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용언이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집어 넣어두다. 떠내려가 버렸다. 봐, 떠내려가 버리다. 이렇게 가보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가 보면 떠내려가이지. 그럼 걔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가 뜨다, 내리다, 가 이게 합성 용언이란 말이야. 그럴 때는 얘까지 붙여버리면 절대 안 돼. 무조건 띄어 써야 돼. 이해할 수 있어? 하나만 더 할까? 덤벼들어 보아라. 덤비다에다가 덤벼들 합성 용언이거든. 띄우고 보아라 이렇게 된다고. 이때는 무조건 띄어 써야 된다고.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봐라 보세요.
일단 요약을 하다 보면 본 플러스 보조 그냥 정말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면 아 어로 만약에 결합되어 있어? 아 어가 되어 있어? 그럼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 거야. 그지? 먹어버리다 띄어도 되고 붙여도 돼. 그지? 근데 고로 만약에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아 어가 결합된 게 아니잖아. 그럼 먹고 싶다인 거지. 그때는 무조건 띄어 써야 되는 거야. 괜찮지? 그게 첫 번째 배웠던 거고 두 번째 배우는 게 지금 이건 거야. 보조 용어 자체가 척, 채, 만드법성, 양 이러한 덩어리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 이때는 앞에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 거야. 굳이 선생님 또 이런 얘기를 한다? 쌤, 아, 어로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 어로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조건 띄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요 덩어리 같은 경우는 뗐다가 붙였다가 지 멋대로야. 상관없다고. 무조건 아, 어로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알겠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덩어리가 앞에 붙여도 되고 아니면 띄어 써도 된다. 상관없다. 오케이? 근데 단 조사가 여기 들어가? 다 띄워라. 조사가 들어가? 다 띄워라.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합성 용언일 경우가 있거든. 앞에 이 녀석이. 그때는 무조건 얘 덩어리고 얘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합성어면서 용언인 거야. 얘를 띄울 수는 없지. 맞잖아. 합성 용언으로 그냥 하나의 단어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덩어리고 그 다음에 뒤에 띄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럼 봐라. 만하다라고 하는 거 있지. 요거 만하다. 요거 만하다라는 거 별표. 되겠냐? 만하다. 별표 쳤나? 왜요 선생님? 내가 이거를 전부 다 한번 적용해 볼게. 봐라. 와? 다 맞아. 다 이렇게만 써야 돼. 이거부터 가자. 만하다. 덩어리지? 띄어 쓴다. 또는 이 덩어리가 붙여 써도 된다. 근데 요 사이에 조사가 들어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띄어 쓴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지. 그지? 좋아. 근데 밑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말이야. 집체라고 하는 녀석이 명사야.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만이라고 하는 건 뭔데? 조사가 돼버린단 말이야. 조사라고. 그러니까 근본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야. 완전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체험 플러스 조사인 거지. 그러니까 뒤에는 동사일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띄어 써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비슷한 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밥 명사고 그다음 조사고 그다음 먹다.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니? 똑같은 그 원리인 거야. 그 밑에 있는 거 가볼까? 밑에 있는 거 얘는 당연히 명사 맞지? 그냥 명사야. 그 뒤에는 조사야. 똑같다고. 이거 똑같다고. 이게 무조건 띄어 써야 되는 거잖아. 이거 무조건 띄어 쓰는 것처럼. 얘 같은 경우는 뭔데? 얘의 활용형이란 말이야. 활용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동사인 거야. 그러니까 한 파도 이렇게 수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띄어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대로 대응시킨다면 나는 밥 똑같지? 을 그대로 똑같다. 이거를 활용시켜버리면 먹은 사람, 밥을 먹은 사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라고 이거. 그래서 띄어쓰고 띄어쓰는 거잖아.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냐 이거? 어디서부터 좀 다른 거라고? 출발점이 다른 거라고 얘는.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만하다라고 하는 녀석은 본 용언이잖아. 이 용언이잖아. 그리고 보조 용언인 거잖아. 괜찮아? 돼? 이 보조 용언인 거거든. 용언이라고. 보조 용언이라고.
그 용언 중에 형용사거든.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 거지. 근데 얘는 할 띄우고 여기 만 뭐 명사 의존 명사 뒤에는 뭐 조사 띄우고 하다 동사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이렇게 수식하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사가 들어가면 다 띄워야 된다. 요거는 체험 플러스 조사 형태 뒤에 동사 이렇게 된 거야. 요 출발점이 다른 거라고. 그만 설명하자. 졸라 빡세다. 시생 졸라 힘드네. 아 진짜. 가자. 그럼 밑에 있는 예시 중요한 거 요거 별표 이렇게 써도 된다. 넘어간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건데 반드시 띄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여기는 거는 뭐뭐 고 뭐뭐 고 뭐뭐 나 인 거야. 됐냐? 이때는 뭐 반드시 띄어 써야 되는 거 맞잖아. 인정? 어? 맞지? 근데 얘는 본 플러스 본이야. 본 플러스 본이야. 본 플러스 본이야. 그럼 무조건 띄어 써야 되지. 그지? 삶아서 먹은 거고 먹고서 놀았는 거고 가지고서 논 거고 먹고서 간 거지. 먹고서 간 거야. 이건 진짜 간 거지. 다음 여기 있는 건데 앞말이 조사가 붙은 경우 끊고 앞말이 합성 경우 용언인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 여기 있는 거면 봐. 노라만 나는구나 이 조사 붙었지. 꺼져만 간다. 올 듯도 하다 이 조사 붙었잖아. 조사 들어가면 다 띄워야 돼. 전부 다 조사는 무조건 갑이야. 다 잘라버린다. 다 잘라버린다. 다 잘라버린다. 아니 뭐 아는 척을 하다 이렇게 다 잘라버린다. 잘난 체를 하다 이렇게 다 잘라버린다. 됐어? 그 다음 합성 용언일 때 덤비다 들다 밀다 내다 뜨다 내리다 가다 뜨다 나가다 뭐 이렇게 되겠지. 찝다 넣다 합성 동사야. 그다음 뭐라고? 앞에 있는 녀석은 무조건 붙여야 돼. 왜? 합성 용언이거든. 합성 용언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띄울 수는 없지. 그냥 하나의 단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뒤에는 뭐 하나만 띄워야 돼. 하나만 띄워야 돼. 하나만 이렇게. 오케이? 정리하는 거야. 정리하는 거. 근데 이거는 좀 참고거든. 앞말이 만약에 파생어잖아. 이거는 참고야. 참고. 이거는 그냥 참고. 앞에 있는 것만까지만 해도 돼. 앞에 만약에 파생어잖아. 앞말이 만약에 파생어라고 한다면 그때는 뒤에 띄어 쓴다. 근데 이것까지는 모셔도 돼요.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시고. 네가 만약 자사고다. 머리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건데 보조용언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그럼 봐. 보조용언이 거듭되는 경우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에서 쌤 봐. 헤이. 본은 무조건 있어야 되지. 근데 뒤에 보조 여기까지만 배웠는데 보조가 또 남았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읽어 보다인데 읽어 보다인데 그지? 읽어 볼 만하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냐? 그럴 때 띄어쓰기는 기억을 원칙으로 하고 니은을 허용한다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것 다 써도 된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본다면 얘를 X라고 하자. X라고 하는 것은 본용어를 나타내는 거야. 본용어는 일단 놔두고 뒤에 있는 보조용어는 이 녀석들은 뭔가 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게 원칙이긴 한데 다 띄어쓰는 게 원칙이긴 한데 요 가운데 있는 요 녀석 있지. 요 녀석. 요 본용어 보조용어이자 보조용어. 보조용어 같은 경우가 얘가 앞에 붙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겠네? 이런 느낌이겠네. 얘를 X, Y, Z라고 갔었을 때 띄어쓰는 거 원칙. 그럼 봐. X 띄우고 Y 띄우고 Z라고 하는 게 원칙인 거지. 본 보조잖아. 본 보조일 거 아니야. 이거 원칙이지. 근데 허용되는 거 잘 보라면 그러면 X, Y, Z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이게 본이고 이게 보조고 이 보조다는 얘기지. 그럼 쌤 시험에 잘 나오나요? 잘 나오지. 잘 나와. 잘 나온다고. 다 붙여버리면 틀려. 얘들끼리 또 붙여버리면 틀려. 다 띄우든지 아니면 얘만 앞에 붙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나? 얘만 앞에 붙을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런 거라고. 이해돼? 여기 있는 거. 그럼 봐. 만하다,
기억나지? 척체 만드법 성량, 척체 만드법 성량, 척체 만 듯만 법성량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외우는 게 좋아. 얘네 하나의 덩어리거든. 그제? 근데 그 앞에 있는 녀석이 본 플러스 또 보조네? 그때는 얘들끼리 붙여도 상관없다 그 말이라고. 다 붙여버리면 작살나고. 넘어갑시다. 끝났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띄어쓰기 웬만하면 다 끝났어. 뒤에 있는 거는 체크만 해줄게. 그래도 한번 배울 때 잘 배워 나가야 되지. 맞잖아. 이렇게 빡세게 배웠는데 시댕 성적 안 나오고 하면은 완전 도루묵 대뿐 나이가. 그러니까 배우면 성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조금만 더 힘들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막 그만두고 막 해버리면은 성적도 안 나오고 괜히 배웠고 뭐 개고생한 거밖에 더 되냐고. 인정? 쌉 인정. 자, 바나라 보이소? 만드법 성량, 척체 만드법 성량. 그럼 올 듯 띄워야 되네. 띄워 쓰는 거 맞지? 그다음에 붙여도 된다. 근데 올 듯하다 이건 안 된다. 근데 이건 맞다. 올 듯도 하다. 왜? 조사 들어가는 순간 다 잘라야 된다. 연습해보는구나. 듯하다 띄어 써도 되고 앞에 갖다 붙여도 돼. 근데 조사가 들어가잖아. 다 띄워야 돼. 됐지? 예. 이거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집체만한 파도 체험 플러스 조사 하다 한 이렇게 되지. 다 설명했던 거야 이거. 따라오시나? 요것도 한번 볼래? 잘 봐라. 오듯 하다거든. 쌤 이거는 뭔데요? 어간이지. 머리 짬뽕 되겠지 네가. 그치? 차근차근 봐. 듯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까지 배웠는 게 뭐냐? 보조 용언이잖아. 보조 용언인 거잖아. 그럼 얘는 앞에는 무조건 뭐? 본 용언이 뭔가 왔을 거 아니겠냐고. 그치?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적용이 안 돼. 왠 줄 아냐? 왜냐면 오라고 하는 게 뭔데? 어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은 어간 뒤에 어미 개념이 온 거야. 오다 오고 오듯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붙여 써야 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랬을 때 뒤에 있는 거 오듯 그 다음에 뒤에 뭐? 하다 이렇게 된 거지. 네가 오듯 하다 이렇게 된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오듯이라고 하는 것은 어간 플러스 어미 개념이야. 되나? 그렇게 된다. 파도가 일듯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전에 내가 설명 다 끝났거든.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 그 다음에 쌤이 이런 거 뭐 등등 한번 해보라라고 했는 건데 여기에 있는 것들까지 됐고, 그다음에 48항 요거는 공무원 수준에서는 중요해요.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성과 이름은 성과 호는 붙여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 이름 써보면 된다. 쌤 이름은 서영우잖아. 서영우 붙여 쓰는 거거든. 그래서 쌤 호는 없어. 서 뭐시기 호가 있다고 치면 붙여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름하고 호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봐도 돼. 근데 호칭명, 관직명은 띄어서야 돼. 그러면 서영우 선생, 서영우 강사 이렇게 띄어서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이 성이거든. 충무공이라고 하는 거 호거든. 붙여 써야 돼. 그 다음 충무공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 순신 띄우고 이거는 뭔데? 장군. 띄어 써야 되는 거 맞지 이거는? 과장님 이건 띄어 써야 되는 거 맞겠지? 박사 띄어 써야 돼? 최치현 선생 이렇게 띄어 써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끝. 그 정도까지 갈게요. 예. 뒤에 있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기
하나만 좀 어떤 학교 보면 이렇게도 나와. 잘하다, 잘하다, 못하다. 요거 봐봐. 요것만 좀 공부해봐.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못하다가 있거든. 의미가 좀 달라요. 의미가. 근데 이렇게 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사전식으로 해서 뭔가 나올 수도 있어. 못하다라고 하는 건 있잖아. 어떤 수준 이하인 거야.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는 아예 행위 자체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럼 너 노래 좀 하니? 노래 못합니다. 근데 못한다라고 하는 게 목이 완전히 작살나가지고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잘 못할 때는 이렇게 목이 아파서 완전히 못하는 경우는 이거. 그렇게 보면 된다고. 되겠지? 아니면 이거 부채 쓸 때가 좀 잘 봐. 나 예전만 못하다. 예전만 못하다. 그럴 때 쓴다. 여기서는 아무리 못해도 그때는 붙여 써야 돼. 아무리 못해도 붙여 써야 된다. 띄어 써야 되는 경우는 아예 can't. 할 수가 없을 때. 안 되다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사고.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잘 봐놔야 된다고. 일반고는 굳이 무시 안 해. 아이, 그럼 공부하시는지. 안 되다라고 하는 거 붙였을 때만 생각하면 되거든. 그건 잘 안 되는 거야. 과일 농사가 안 돼서 큰일이다. 잘 안 되는 거지. 공부가 안 돼서 잘 안 되는 거야.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없는 거지. 그런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없는 거지. 그런 개념이야. 우리 중에 못해도 우리 중에 안 돼도 3명은 합격하겠지. 이런 거 붙여 쓴다. 아유 안 됐네. 뭔가 감정을 나타낼 때, 불쌍할 때, 아유 안 됐다, 안 됐네. 일단은 붙여 쓴다. 그러면 띄었을 때는 아예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행위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의사가 안 돼서 참 안 됐다. 그럼 의사를 못 된 거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지. 잘 안 된 건 아니잖아. 그럼 의사는 반쯤 됐니? 의사 준비생이야? 뭐 재수생이니? 그게 좀 아닐 거 아니야. 의사는 못 된 거지 뭐. 아예 안 된 거지. 그럴 땐 띄어 쓴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은 필요 없고 없을 것 같고 이 정도까지. 쌤이 워낙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애들이 뭐 노파심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고 모든 경우 수를 대비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은 거지.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내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 것처럼 어디를 좀 봐야 되냐면 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 쭉쭉쭉쭉쭉 되게 많지? 한 번 요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그때는 한 번 붙여 쓴다. 한 번 해봐.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춤 한 번 잘 춘다. 일단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전부 다 붙여 쓴다. 근데 은근히 나옵니다. 이거 은근히 나옵니다. 일단 트라이 하면 일단 한 번 물면 일단 한 번 시작하면은 끝장을 보는 사람 있지? 응? 이런 거. 그럴 때 붙여 쓰고 띄어 쓰는 경우 한 번만 기회를 줘. 누구나 딱 한 번은 겪는 일이야. 그때는 진짜 한 번 띄어 쓰는 거지. 됐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 다른 것들은 넘어갑시다. 아시지? 다른 것들은 네가 좀 하시든지. 요것만 볼래? 요것만.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요거 띄어쓰기잖아. 그지? 띄어쓰기잖아. 요 뒤에는 50이랑하고 뒤에 있는 50이랑 같은 경우는 내가 팁을 줄게. 잘 봐라. 2로 요거는 2로 쓰는 거지. 그치? 요거는 히로 쓰는 거네. 요것도 히로 쓰는 거네. 괜찮아? 그럼 밑에 있는 두 개는 히로 쓰는 거고 여기는 2로 쓰는 거다. 그치? 그러면 2로 쓰는 것만 일단은 좀 보자고. 2로 쓰는 것만 좀 보자고. 오케이? 그럼 보면 2로 쓰는 건 있잖아. 팁을 주는 거다. 100% 적용은 아니야. 팁을 주는 거다. 받침이 시옷 받침일 때는 2를 쓴다라고 팁을 줄게. 알겠냐?
시옷 받침일 때는 이를 쓴다라는 팁을 줄게. 대부분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요령을 하나 알려줄게. 시옷 받침일 때는 이를 쓴다라는 거야. 괜찮지? 그래. 나머지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다.